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까다로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무의 10번째 시간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공판 과정,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되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 공소제기가 되고 나면 이제 법원에서 공판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그 절차라든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이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중처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이건 형사사건입니다. 이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 절차를 따르게 되죠. 검사의 공소제기가 우선 있게 됩니다. 요새 다 구공판, 이제 구공판이 뭐고 구약식이 뭔지 모를 수 있겠는데, 보통 약식 명령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식 명령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검사님이 그 약식 기소를 하면서 이런 음주운전 이런 거에서 벌금 200만 원 구하면 판사님이 이건 따로 재판할 필요 없이 어차피 뭐 음주운전한 게 명확하니까 벌금 200만 원 내세요 라고 하면서 약식 명령을 바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보통 구약식, 약식을 구한다고 해서 구약식이라고 하고, 구공판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공판으로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할 때 구공판으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구공판이라 하는데, 보통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한 번도 구약식 있지 않았고요. 다 구공판으로 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구약식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구약식을 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구약식 하는 경우는 있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다 구공판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뭐 아직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면 보통 중대재해가 발생한 걸 가지고 약식으로 뭐 벌금으로 해결하기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구속 기소도 없습니다. 보통은 재판을 하기 전에 구속을 한 상태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한 번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1심 판결을 하면서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사례는 있는데, 그래서 항소심 자체를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한 사례는 있는데, 처음부터 구속을 한 상태에서 재판을 한 사안은 없습니다. 어쨌든 공소제기가 먼저 있고, 그리고 나면은 피고인들은 뭘 하냐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인부 의견을 밝힙니다. 인정한다, 부인한다 라는 의견을 밝힙니다. 이제 오늘날,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얼마 전 2000년도 들어와서 이제 개정이 돼서 보면 공소장 1번주의라고 해서, 공소 제기를 할 때 검사님은 공소장만 제출하셔야 되고, 검사님이 이 수사를 하면서 만들어내신 증거 있잖아요. 증거는 바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장 1번주의가 뭐냐면, 판사님이 이 기소가 돼서 사건을 받았는데, 사실 검사들이 만든 증거들은 검사의 시각에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만든 증거들이거든요. 이게 반드시 뭐 증거 능력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술 증거라면 그 진술한 사람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어떤 강압이나 협박 없이 그 진술을 했다, 이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만든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1번주의라 해서 처음에 공소 제기했을 때는 공소장만 제출하고, 법관의 판사님의 예단을 줄 수 있는 증거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재판 시작하시면 판사님은 딱 공소장 그거 하나만
보고 재판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첫 번째는 내가 이걸 인정합니다. 내가 부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중대재해처벌법이랑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업무상황치사 같이 공소제기가 됩니다. 같이 공소제기가 되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인정 못하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업무상황치사죄도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그다음에 검사님이 제출한 증거들이 있는데 판사님은 증거를 못 보시거든요. 재판부는 못 봐요, 법관은. 하지만 피고인들과 피고인 변호인들은 복사를 해서 봅니다. 봐서 판사님한테는 그 증거 목록만 제출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증거로 제출되는 동의하는데 요거는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증거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있어요. 그걸 하고 나면 이제 보통 이제 인증에 대한 조사, 서중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증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진술한 증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통 증인신문을 이루어지게 되죠, 증인신문이. 그리고 서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계약서라든지 일단 문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 이것들은 보통 그냥 인정하면 서증으로 되고, 인정이 안 하면 그 인정하지 안 되는 이유로 위조가 됐다든지 이런 걸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의 형사 절차는 그 진술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부동의한다 안 한다 밝히면서 증인신문이 보통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판부는 처음에 그 공소장을 받아본 후에 이런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나중에 이 모든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증거들을 전부 받아서 그때부터 검토를 하시게 되니까 보통 재판 과정에서는 그 증거들 못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피고인 신문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변호인이나 검사님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런 걸 물어보고 답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님이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십시오, 구형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변론은 계속 하는 건데 최종 변론을 또 마지막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이건 형사사건 절차고요.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최초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다 인정을 하셨어요. 공소사실을 많이 인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증거조사 절차가 많이 없었고, 그에 따라서 그냥 검사님이 제출한 증거를 보고 재판부가 판단한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